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위원장님도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를테면 뭐 야권의 190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물론 뭐 일견 맞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다수결로 움직이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여야의 균형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었던 데도 있지만 그 어느 국회에서도 뭐 막 그 국무위원을 5명, 6명씩 한꺼번에 탄핵을 하고 이런 줄 탄핵을 하고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법을 막 통과시키고 오늘 우리 천하람 위원장하고 저는 같은 기재위에 있는데 기재위는 뭐 참 그 젠틀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법사위 보면요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하실 때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압박하고 탄압하고 나가라 그러고 국회법을 근거로 해서 모욕 주고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팔실체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계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한계에 온 가장 나쁜 모습을 지금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퉁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한 22대 국회 적어도 저는 22대 들어왔으니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전횡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계엄 하나로 역사가 바뀌는 이런 것은 저는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보다도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국회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개헌을 제외한 모든 과반 투표로 하는 모든 법안은 민주당이 그냥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이 정말 저는 위험한 정도로 자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깨끗한 사법부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단지 판결에 대한 불만 정도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사법부를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 더러운 사법부라고 표현하는 그 내심에 어떤 그 이를테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 과연 저분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에 답은 안 하셨는데 그건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바로 반론하시죠. 뭐 사법부는 뭐 비판이 불가한 성역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사법부가 권력에 이제 휘둘리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요.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를 조봉암 사건 때는 또 내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는 건 그런 겁니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너무 빨라요. 그렇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우다다닥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판결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국민들, 그러니까 사법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공간이야. 이런 태도가 그 오만한 어떤 법복 입은 귀족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 사법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북에서 미사일 쏘면 대통령 보고받는 시간하고 5분도 차이 안 나지 않아 다 핸드폰으로 속보로 다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법부가 왜 저렇게 빨리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국민들이 선택을 할 텐데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법적인 이런 재판 절차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요. 알면서 어쨌든 어떤 선택인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원래 조희대 대법원이 하려고 했던 그 속도대로 그냥 해버렸으면 국민들이 선택하기 전에 무슨 선택권을 다 차단해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이 지점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하는 분들이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독 빠른 속도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느냐.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을 얘기를 30초만 말씀을 더 드리는 30초만 거예요. 먼저 그래서 발언하겠습니다.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점을 다른 게 말씀을 아닙니다. 드리는 지금 이 이재명 그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금 벌써 1심까지만 가는데 2년 4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온 이 상태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로까지 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미뤄와서 이 상태까지 온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보건대는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틀린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을 2년 4개월을 끌은 사법부가 잘못된 사법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완전히 지금 이연령 비연령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한 거는 문제가 많고 빠르게 한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국민적 정서에도 안 아니요, 맞는 제가 거예요. 그 뒷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의 그러니까 문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대법원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버리고 또 항소심에서 다시 또 그렇게 빨리 해버리려고 그러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는 그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추도록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발동하거나 그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 말씀을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연설을 마치 무슨 속을 다 읽고 계시는 것처럼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지금 이 사법부가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이상 행동에 대한 비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